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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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업 어땠나요? 강의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 짜릿함, 아시죠? 그 느낌 아시죠?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강의가 돼야 되는데 카메라 렌즈를 주시하면서 강의를 하자니 참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짜릿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강의 느낌이 별로 안 나는군요. 오늘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SNS 활용 제1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SNS 활용 제1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한 화면이죠. 사회의 변천 과정, 그죠?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리고 지금 사회. 자, 그럼 지금 사회는 뭐라고 명명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신정보사회? 아니면 지식정보사회? 아니면 창의력정보사회? 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사회를 디지털 사회라고 명명을 합니다. 디지털 사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농경사회하고 산업사회의 갭이 10이라고 하면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갭은 약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자, 정보사회와 지금 사회, 디지털 사회는 그 갭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 제가 볼 때는 약 한 10억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사회하고 디지털 사회는 그 갭이 무려 10억. 뭐가 1000일 때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의 갭이 1000이라고 봤을 때 정보사회와 디지털 사회의 갭은 거의 10억 정도 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사회라고 착각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면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 중에서 38선, 4호정, 5,6도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들이 정년퇴임을 38살에 했거나 45살에 했거나 56세 했거나 이걸 갖다 빗대서 얘기한 게 38선, 4호정, 5,6도 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냐 하면은 산업사회의 구조와 정보사회의 구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산업사회는 자본 기술을 가지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시간에 1개를 만들 수 있으면은 10시간에 10개를 만들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산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갖다 얼마나 잘 조작하고 기계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기계적인 엔지니어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바로 산업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이게 기계의 힘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힘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았으며 시간 입고로 10시간 일해서 10개를 만들면은 100시간이라면 1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보를 하나 만드는데, 월보가 뭔지 아시죠? 이 월보를 작성하는데 아래 한글이라는 툴을 이용했을 때와 엑셀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했을 때 그 생산성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래 한글로 월보를 만들면은 옆에 계산기 서너 개 갖다 놓고 3일 내지 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엑셀을 이용해서 월보를 작성하면은 이런 계산기가 필요 없이 3시간 내지 4시간이면은 월보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이때는 산업사회는 시간 입고로 생산성이 아닌 툴 입고로 생산성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산업사회에 높으신 분들, 부장, 과장님들이 정보사회의 신입사원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빨리 하고 집에를 가는 게 정보사회의 신세대들인데, 지금 산업사회의 부장님, 전무님, 이사님들은 일을 빨리 하고 가기보다는 늦게까지 남아서 윗사람 눈치 보고 퇴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효과를 잘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 중심이 아니라 얼마만큼 눈치를 잘 보느냐, 이거가 실제 기업에서 인사효과를 받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사회형 관리자들을 다 쫓아내고 정보사회형 관리자로 다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38선, 4호정, 5,6도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산업사회에서는 시간 입고로 생산성이 되지만 정보사회로 가면서 툴 입고로 생산성으로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사회인 디지털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 보면 스토리 입고로 생산성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스토리 입고로 생산성. 그러면 실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은 세이의 법칙의 파괴였습니다.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이 과연 무엇이냐? 소비나 기타 다른 방도를 통하여 그 생산물의 수요가 되기 때문에 공급은 바로 그것에 대한 수요를 낳는 결과를 초래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과잉 생산은 있을 수 없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 이게 바로 세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자동차 너무 좋죠? 자, 무인 자동차 거의 전닫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요새 나오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탈 수 있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자, 너무 좋은 제품이죠. 그런 제품들이 팔리나요? 그런 제품들이 재고로 지금 무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PC도 마찬가지죠. 일체형 PC. 옛날처럼 무슨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 안에 하드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아주 그냥 두고 보면은 장식품으로 놀 정도로 너무 예쁘고 성능도 좋은 그런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잘 팔린다고요? 잘 안 팔리죠, 그쵸? 그리고 타블렛 PC 등. 재밌는 거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 라고 하는 세이의 법칙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제품들이 팔릴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유튜브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대 위에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대는 2개.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품 사과가 단돈 1,000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판매율이 낮았던 B 가판대입니다. 꿀사과가 단돈 1,000원. 꿀사과 하나에 1,000원. 맛있는 꿀.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군요. 1,000원. 단돈 1,000원에. 자, 그럼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사랑이 이루어질 커플 사과가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오늘 2월 14일 설날이며 발렌타인데이, 사과를 선물해주세요. 초콜릿보다 더 건강한 사과를 선물해주세요.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이 판매대 앞에서 기꺼이 지갑을 연 이유는 사과의 원산지나 당도 대신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2,000원이요.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 있나는데 친구들 하나 선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재미로 뭐 믿지는 않지만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삼아 그냥 산 것 같아요. I don't know, it just makes it a lot more appealing. I think it's, well, if the price is the same for a single apple, why would you buy one apple? You get two. And he also wanted to say sorry to me. Yeah. He was horrible to me earlier. So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said sorry. 사람들은 사과를 산 것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샀던 겁니다.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이곳에도 사연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1991년 갑자기 불어닥친 큰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대부분의 사과가 피해를 입고 맙니다. 사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는 한 농부. 그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태풍을 맞고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였죠. 그리고 떠올린 아이디어. 그들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이 사과를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오모리현의 합격 사과. 이 사과는 보통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태풍을 맞아 보통 사과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아오모리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죠. 여기에는 보통 사과에는 없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과에 또 다른 이야기를 입히고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너무 재밌죠? 사과가 한 개일 때는 안 팔려요. 그쵸? 근데 사과가 두 개일 때는 더 잘 팔려. 그쵸? 사과가 당도도 좋고 너무 맛있는 건 안 팔려. 예? 그런데 막 번개 맞고 우박 맞고 해가지고 꾸불통 됐어. 그런데 그 사과가 더 잘 팔려. 가격이 몇 배로? 10배로. 뭐가 있으니까 이게 더 잘 팔려요. 네. 그 상품 안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토리를 집어넣으니까 더 못생긴 사과, 더 맛없는 사과가 10배가 더 비싸게 팔리고, 하나씩은 안 팔리는데 2개를 묶어놓고 스토리를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환호를 하고 좋아하는 세상이죠. 잠깐 농담 한마디 하면은, 그 여름 바닷가에서 콘돔을 파는 방법이 있대요. 콘돔을 파는 방법. 어떤 사람은 콘돔 있어요 이러고 다니고, 어떤 친구는 김밥이나 콘돔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김밥이나 콘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콘돔 있어요 하는 사람하고. 그럼 주위에 있는 청춘 커플들이 김밥 아저씨, 김밥 하나, 콘돔 2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돔 있어요 적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김밥 있어요, 콘돔 있어요 하는 사람이 매출이 5배에서 10배가 훨씬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 뭘 해야 된다? 스토리를 입혀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정보사회와 디지털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와 디지털 사회, 실로 엄청나게 다른 사회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보사회와 디지털 사회를 같이 보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다? 정보사회도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웹서핑을 하고, 그렇죠? 디지털 사회도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를 통해서 웹서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두 사회의 차이점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회를 또다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 시대의 분류 그래가지고 웹 1.0, 웹 2.0, 웹 3.0, 웹 4.0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웹 1.0에서 웹 4.0까지 분류를 하는데 다양한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주 쉽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분석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분석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바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바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웹 1.0은 언제부터 인터넷이 태동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를 웹 1.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 1.0 시대. 이 웹 1.0 시대의 특징은
그 홈페이지를 구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초창기 인터넷 시대죠. 초창기 인터넷 시대. 몇 년부터 몇 년이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웹 1.0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웹 2.0 시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웹 2.0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웹 2.0 시대의 특징은 웹 1.0 시대의 원웨이가 아니라 단방향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하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쌍방향 소통.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광고 낸 내용보다 그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올린 댓글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웹 2.0,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웹 3.0 시대는 똑같은 양방향 통신입니다. 양방향 통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웹 2.0 시대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라고 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만 웹서핑을 할 수 있었는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처럼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서핑을 할 수가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의 웹서핑은 사람이 사물에 대한 웹서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웹 3.0 시대부터는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 이때는 몇 년이요? 2010년부터 2020년 웹 3.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웹 4.0 시대는 어떻게 되겠죠? 2020년, 2021년부터겠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웹 4.0 시대는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얘기가 운영체제에서 검색을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양방향 통신도 다 되고 모바일 웹서핑도 되고 사물 인터넷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운영체제에서 검색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 자체를, 사람의 암기력 자체를 운영체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2021년부터 2030년까지라고 얘기해서 웹 4.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웹 5.0 시대라는 얘기를 검색해 보면 아직 웹 5.0은 어떤 사회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아직 웹 5.0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참 재미있죠? 웹 1.0, 웹 2.0, 웹 3.0, 웹 4.0 시대 구분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왜 정보 사회하고 디지털 사회를 구분 못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인터넷 시대지만은 웹 1.0 시대에서 웹 2.0 시대는 정보 사회입니다. 정보 사회고 웹 3.0부터 웹 4.0 시대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죠. 완전히 다른 사회. 똑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웹서핑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2.0 사회까지는 정보 사회, 3.0부터는 디지털 사회로 바뀐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웹
3.0부터는 검색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검색의 시대가 도래한 거고, 웹 2.0 시대까지는 암기의 시대였고, 이해가 되시나요?